진격의 거인 정말로 우익 계열의 작품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연재가 진행 중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진격의 거인이 역사에 남을 만한 작품 중 하나라는 평가에는 크게 의문을 표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 중인 전설로서 모두에게 인정을 받아온 대단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진격의 거인에게는 우익 논란이라는 꼬리표가 아주 오래전부터 따라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격의 거인이 정말로 우익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작품인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논란의 시작을 알아보려면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진격거의 작가 이사야마 하지메는 평소 개인 블로그를 운영을 해오면서 러일 전쟁 시기에 활약했었던 일제의 장군 아키야마 요시후루를 존경한다고 굉장히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진격의 거인에 등장하는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 픽시스 장군도 그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밝혔었죠.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어떤 트위터 유저는 이런 글을 씁니다. 제국주의 전쟁을 수행했던 군인을 캐릭터 디자인에 활용하는 건 문제다. 그게 나치의 디자인을 활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면서 제국주의 시절의 군인을 미화하는 것을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장을 어떤 트위터 유저가 반박을 하면서 이 모든 사건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국이 생기기 40년 전부터 있었던 군인을 두고 나치랑 같은 수준이라고 말하는 발상은 난폭한 생각인 것 같다. 일본의 통치당에서 인구와 수명도 2배로 늘어난 조선인들인데 민족 정화를 당한 유대인과 조선인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와 차별의 밑바탕이 된다. 라고 트위터를 남기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익명의 유저가 남긴 트윗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일본의 통치당의 인구와 수명도 2배로 늘어난 조선인들 이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본 우익 세력들이 주로 사용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요 논거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근대 국가였던 조선이 일제에게 지배를 받은 덕분에 근대화를 이루고 경제 발전의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요 논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트위터 세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논쟁 정도로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건은 해당 반박 트윗을 내놓은 유저가 다름 아닌 진격의 거인 작가 이사야마 하지메 본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터지면서 엄청나게 불거지게 됐습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해당 트윗은 2013년 10월에 올라왔거든요. 당시에는 진격의 거인 단행본이 한일 동일하게 11권까지 발매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을 기준으로 하면 대강 시즌2의 후반부쯤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데, 이게 이야기상으로는 주인공들이 아직까지도 벽 안의 진실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앨런 예거 선생님께서 거인들의 실체가 뭔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나를 가로막는 거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벽 바깥 세상으로 나가겠다 라는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던 시점이었죠. 그래서 진격의 거인은 가뜩이나 세계대전 패배 이후에 평화헌법에 갇혀서 섬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 일본을 은유하는 것 아니냐는, 즉 일본 우익 세력이 흔하게 갖고 있는 그런 불만을 작품 안에 녹여낸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트위터에서 나온 이 식민지 근대화론 논란까지 끼얹어 버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진격의 거인은 우익 만화다 라는 공식이 이미지적으로 박히기가 너무 쉬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언론들까지 이 논란을 확대 재생산시키면서 이 공식은 지금까지 기정사실처럼 여겨져 왔었습니다. 언론들도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보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도를 하고 그 누구도 이 공식이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 제대로 검증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진격의 거인을 계속해서 챙겨봤던 분들이라면 슬슬 조금씩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을 겁니다.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날짜가 2021년 2월 16일이거든요. 지금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OTT 넷플릭스랑 왓챠에 마지막 시즌 9화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의용병 스토리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회차에 보면은 아르민이 이런 얘기를 하죠. 대화를 하는 수단은 없는 거냐, 그런 수단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 꼭 우리가 전쟁을 해야만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미카소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는 그런 회차가 나와요. 그리고 만화책 상으로는 훨씬 더 진행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최신 회차까지 챙겨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 일본의 평화헌법을 깨부수고 섬 밖으로 나가서 진군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는 만화가 정말로 맞는가? 그런 우익 만화라는 논란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
라는 혼란이 지금 연재분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겁니다. 물론 이 섬 안에서만 살아가던 인류가 섬 바깥의 세상을 만나면서 사건이 벌어진다는 이 작품의 커다란 컨셉 자체는 작가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었던 일본적인 세계관이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아니면 누가 이런 세계관을 상상할 수 있을까? 그것조차도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이 일본의 지리적 환경에 맞춰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가 있는 걸까요? 물론 작가가 그 세계관 안에다가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을 은유하는 그런 장치들을 심어 놓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작품의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 역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작품 내적인 요소들만으로는 진격의 거인을 우익 만화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진격의 거인 우익 논란이 작품 내 외적인 요소 양쪽에서 다 발생을 했었다면, 이제 최소한 작품 내적인 요소에 대한 오해는 많이 해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작품 외적인 요소, 작가 이사야마 하지메의 트윗으로 의심이 되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각 개인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해당 트위터 게시물과 계정은 삭제가 되었고, 그리고 그 계정의 주인이 이사야마 하지메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도 이제 더 이상 검증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글에 담겼었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이제 각자의 몫으로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개개인의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옳다 저게 맞다라고 꼭 일방적으로 강요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 이사야마 하지메 작가 본인이 이 논란이 일어난 직후에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가지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예전에 주변국들에게 엄청난 패를 끼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패배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패전을 겪은 이상 다시 싸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마 하지메는 이 인터뷰에서 일제히 당시 침략을 주변국들에게 끼친 엄청난 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로 우익이라서 조선이 일제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표현은 쓰기가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트윗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니까 여전히 찜찜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트윗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일단 해당 트윗의 쟁점이 무엇인가를 좀 되짚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트윗의 이 두 사람의 대화의 주요 쟁점은 일제 조선 지배는 정당했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게 아니라 이 트윗의 주요 쟁점은 픽시스 장군의 모티브인 아키야마 요시후루를 나치 전범과 동일시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예요. 거기에 이 두 개의 트윗의 논쟁의 쟁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단 어떤 유저가 먼저 나치와 마찬가지인 일제의 군인을 캐릭터의 모티브로 삼는 것은 나쁘다 라는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본 어떤 익명의 유저는 나치의 지배가 정당하다, 일제의 지배가 정당하다 이런 논점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나치가 유대인을 지배한 방식과 일제가 조선인을 지배한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구와 수명이 2배로 늘어난 조선인들이라는 대목이 나오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옹호하려고 했던 거는 그 일제의 조선 지배 그 자체가 아니라 결국에 아키야마 요시후루라는 사람조차도 나치 전범과 동일시해야 한다 라는 주장에 좀 반박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내에는 그렇게 사료가 많지 않습니다만 아키야마 요시후루가 일제 시절의 장군이긴 하지만 사실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고 비판을 많이 했었고, 러일 전쟁 때 청일 정전 때 자기 희생당한 부하들을 기리기 위해서 장군직을 고사하고 시골에 가서 교장 선생님을 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조선에 수학여행을 오기도 했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행적을 보인 사람을 과연 나치 전범과 동일시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개인을 단지 그 시대에 어떤 기관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일률적으로 그렇게 정의 내리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당 트윗을 남긴 그 익명의 유저가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계정의 주인이 정말로 위사야마 하지메 본인이든 아니든 이 트윗의 주장을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기계적으로 구분 짓는 거에도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한 개인이 국가나 조직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의 존재를 그 국가 자체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진격의 거인의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만, 이건 절대로 그래서 일제가 나치에 비해서 덜 나쁘다 이 얘기가 정말로 아닙니다. 나치보다 덜 나쁘든 아니든 일제는 나쁩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살았던 개인들을 모두 동일시하는 거는 조금 폭력적인 생각일 수 있다. 우리도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때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물론 제가 이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선의를 가지고 이 논란을 바라본 것일 수도 있긴 하겠죠. 다만 저는 이런 일들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원작 소설의 작가가 우익적인 망언을 했다는 것 때문에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감독 호소다 마모루까지 우익처럼 욕을 먹는 이런 상황들과 에반게리온의 캐릭터 디자이너가 했던 망언이 어느새 에반게리온 감독 안노 히데아키의 망언으로 와전이 되고, 바람이 분다라는 작품을 통해서 오히려 반전의 메시지와 당신의 일본 군부, 그리고 그런 군부의 정신을 계승하려고 하는 현재의 정치 세력들에게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려고 했던 미야자키 하야오가 드디어 일본인이 본색을 드러냈군, 역시 일본인은 전쟁을 좋아하는군, 이런 식의 단순한 비판을 받게 되는 이런 일련의 흐름과 사건들이 이번 진격의 거인 우익 논란과 상당히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노파심에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일본 자민당 정부가 과거를 대하는 태도와 대부분의 일본인들께서 갖고 계시는 그 천진난만한 역사의식에는 분명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쟤들이 저런다고 해서 우리들까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숙지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상대편이니까 욕해도 된다라는 태도를 갖는 게 정말로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격의 거인 우익 논란을 불러왔던 그 트윗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해와 차별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